안녕하세요. 팀치과 아저씨입니다. 차트 분석 바이블 책을 베이스로 하는 기술적 분석 강의 43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와이코프의 이론에 대해 다룰 예정이고요. 오늘 강의는 그 기초 개론에 해당합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은 차트 분석 바이블 책의 5장 1강 와이코프 분석 기초편 단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이코프란 사람에 대해 가볍게 살펴볼 것이고요. 그 이후에 와이코프의 시장에 대한 5단계 접근과 컴포지트맨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이코프의 가격주기 이론과 와이코프의 3가지 법칙을 이해한다면 오늘 강의는 성공적으로 마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와이코프는 누구일까요? 리차드 와이코프는 1873년부터 1934년까지 살았던 미국의 금융 분석가입니다. 기술적 분석의 선구자 중 한 명이고요. 흔히 기술적 분석의 5대 거장을 뽑을 때 와이코프, 다우, 간, 엘리어트, 메릴을 꼽는데 이 중 한 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와이코프 이론은 거의 10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충분히 유효한 이론이라 볼 수 있는데요. 와이코프는 거래량과 가격의 상호작용을 통한 시장의 심리 분석에 중점을 둔 사람입니다. 특히 큰 추세의 변화를 파악하거나 사이클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에 해당합니다. 차트 분석 바이블에서는 와이코프의 기초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은 4가지 항목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5단계의 접근법, 그리고 컴포지트맨 개념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요. 컴포지트맨 개념은 와이코프가 시장을 바라보는 방법론에 해당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음으로 와이코프의 가격주기 이론, 그리고 와이코프의 가격을 움직이는 3가지 법칙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이코프의 시장에 대한 5단계 접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접근입니다. 시장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미래 추세를 예측하라고 하였습니다. 투자자들이라면 시장의 현재 추세가 경색되어 있는지 혹은 흐름을 타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이를 큰 흐름에서 추세를 항상 확인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추세에 맞는 종목을 선정하라고 했습니다. 와이코프는 상승세에는 시장보다 강세를 보이는 종목을 골라야 하며 하락세에는 시장보다 반응이 둔한 종목을 골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하락폭이 덜한 종목을 고르라는 말이겠죠. 또한 종목 자체에 확신이 없다면 매달리지 말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갈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란 말도 있죠. 그런 말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종목을 선택하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팀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 충분한 근거의 중첩인데요. 와이코프는 항상 그의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진입가, 손절가, 목표가를 정하였습니다. 비록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론도 많이 존재하지만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종목을 선택하라는 조언만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로 개별 종목이 움직일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라고 하였습니다. 와이코프는 9가지의 바잉 테스트, 셀링 테스트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별 종목이 움직일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이 책에서 바잉 테스트와 셀링 테스트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뒤이어 다룰 와이코프의 어큐뮬레이션과 디스트리뷰션의 과정을 잘 이해한다면 여러분들도 개별 종목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눈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와이코프는 시장의 변화에 맞춰 진입 시점을 정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와이코프는 거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체 시장의 흐름에 조화를 이루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즉, 시장의 흐름에 맞추어 종목을 선정하고 시장의 흐름을 타서 수익 실현을 하고 시장의 흐름이 바뀌기 전에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강조한 셈이죠. 또한 시장이 상승 추세를 타고 있을 때 하락하는 종목을 골라서는 안 되며 시장이 하락 추세를 타고 있는데 혼자서 조화를 이루지 않는 상승에다 베팅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겠죠. 다음으로는 와이코프의 컴포지트맨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코프의 컴포지트맨은 현대 투자 이론에서 마켓메이커 혹은 스마트 머니와 같은 개념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시장의 모든 유동성과 각 종목의 움직임은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인 것처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개인 투자자들도 자기 컴포지트맨이 된 것처럼 거래에 임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는 세력의 움직임을 함께 따라가는 투자의 중요성을 설파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컴포지트맨의 동기와 행동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이윤을 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와이코프가 말하는 컴포지트맨, 세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컴포지트맨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컴포지트맨은 신중하게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 자신이 생각했던 작전을 마무리 짓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컴포지트맨은 자신이 이미 매집을 마친 종목을 마치 오를 것처럼 포장하여 대중들로 하여금 사도록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도 컴포지트맨이 된 것처럼 거래에 임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계획하고 거래해야겠고요. 실행에 옮겨 자기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마무리 짓고, 또한 세력의 매집과 발맞추어 우리도 매집을 시행해야겠고요. 오르고 나서 대중들이 종목을 많이 살 경우 우리는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그러한 전략을 취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와이코프의 가격 주기 이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코프의 가격 주기 이론에 따르면 시장은 어큐뮬레이션, 마크업, 디스트리뷰션, 마크다운을 반복한다고 하였습니다. 컴포지트맨은 어큐뮬레이션 에어리어, 즉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하고요. 디스트리뷰션 에어리어, 즉 과매수 구간에서 디스트리뷰션을 하는 주체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크업이 일어나기 전에 롱 포지션에 진입하고 혹은 현물을 매수하고, 마크다운이 일어나기 전에 현물을 매도하고 숏 포지션에 진입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합당하겠죠. 즉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정도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격을 움직이는 세 가지 법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어디선간 대부분 들어봤을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매우 쉬운 법칙인데요. 수요가 공급보다 클 때 가격은 상승하고,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면 가격은 하락한다는 법칙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비슷하다면 가격의 큰 등락은 없으며 이를 변동성이 낮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와이코프는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단순히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밀, 면, 설탕 등의 원자재 시장, 심지어 부동산, 노동시장 등 모든 시장에서 적용된다고 주장하였고, 100년이 흐른 지금에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훨씬 더 다양한 시장에서도 잘 작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와이코프는 어큐뮬레이션이나 디스트리뷰션과 같은 먼저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이후 추세가 변하고 가격의 등락이 찾아온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큐뮬레이션과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이해이겠죠. 어큐뮬레이션은 축적 혹은 매집 등으로 이름 붙일 수 있으며, 직전에 찾아왔던 큰 하락을 다시 상승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와이코프의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컴포지트맨에 의한 장기간의 매집 행위로 볼 수 있고요. 어큐뮬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타나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디스트리뷰션의 경우는 수익 실현 혹은 숏 포지션 매집 등으로 이름 붙일 수 있는 개념이고요. 마찬가지로 와이코프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큐뮬레이션 과정에서 물량을 확보했던 컴포지트맨이 디스트리뷰션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물량을 떠넘겨야 다시 하락이 나타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디스트리뷰션은 어큐뮬레이션에 비해서는 단기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투입된 노력 대 결과의 법칙입니다. 거래량과 가격에 대한 법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와이코프는 차트에서 얻을 수 있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고 설명하겠습니다. 와이코프가 이야기한 차트에서 얻을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가격의 이동, 즉 차트의 가격의 움직임이겠죠. 두 번째, 거래량으로 대표되는 거래 강도, 거래량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가격의 움직임과 거래량의 관계입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시장의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즉, 컴포지트맨도 어큐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며, 마찬가지로 상승을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하고, 컴포지트맨이 고점에서 물량을 떠넘기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큐뮬레이션과 디스트리뷰션인 것이죠. 가격의 움직임과 거래량의 관계는 거래량과 가격이 함께 증가하면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 거래량과 가격이 함께 감소할 경우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강의에서는 와이코프의 기초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와이코프의 시장에 대한 5단계의 접근에 대해 살펴보았고, 와이코프의 컴포지트맨 개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와이코프의 가격 주기 이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와이코프의 가격을 움직이는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개론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지루한 내용일 수 있었는데요. 다음 강의부터는 와이코프의 어큐뮬레이션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